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말 이게 최선일까? 이혼 후에 후회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후회할 일들이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내분들께서 이혼 이후에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해하시고 이혼 이후까지 대비하신다면 우리는 남편과 이혼을 하든 그렇지 않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많은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이혼을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건 어찌되었든 인생에서 실패를 한번 경험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항상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결혼생활에서 남편과 크고 작은 갈등에 휩싸이게 되면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결혼생활에서 일단 탈출하고 보자 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게 돼요. 그래서 이혼 이후에 겪어야 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상태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쌓여있던 분노나 억울함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남편의 이혼 종용과 협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마무리가 되고 감정이 진정이 되면 후폭풍이 계속 몰려오게 되는 거죠.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좀 노력했다면 잘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는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 유예기간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남편이 위협하거나 협박하면서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가한다면 바로 이혼이 아닌 별거부터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봐주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남편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남편에게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내면서 감정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관계에 대해 많이 고민해봤어. 함께한 시간 동안 애쓰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서로를 위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 나도 너의 행복을 빌 테니 너도 내 행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차분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도 남편을 이제는 남이 될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남편을 헐헐 더 빨리 떠나보낼 수 있게 될 거니까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아이가 없이 혼자 사는 경우라면 다양스럽게도 경제적인 부담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아내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남편이 주는 양육비와 직접 일을 해서 버는 수입만으로는 이혼 전에 누렸던 생활 수준을 충족하고 지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혼 전에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죽게 하겠어 라고 용기를 내서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막상 생계에 대한 현실을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되면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큰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쌀독에서 인신난다 라는 옛말이 있듯이 돈은 인간의 생존 욕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막연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만약 이혼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부분이 더 큰 부담이 된다면 저는 억울하더라도 이혼을 신중하게 다시 고민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경제활동을 안 하고 계시면 경제활동부터 바로 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결혼 후에 어떻게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마 자녀분들을 둔 부모라면 이혼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아이들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 가장 크게 걱정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혼 전부터도 남편과 자주 싸우게 되거나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전부터 아이들이 이미 충격을 받고 혼란을 느낄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아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안정된 가정 환경이 깨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요. 이혼 이후에 아이들이 겪을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이혼 이후에 아이들은 자신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다는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달라진 생활 패턴이나 새로운 집에서 적응하는 게 어렵고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죠. 어떤 경우는 아이가 가정에 대한 믿음을 잃고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이혼을 결정하기로 마음 먹었고 아이들을 주 양육자로서 키우기로 결정할 거라면 아이들이 느낄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이혼 이후에 아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부모로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아이들의 안전기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한 노력과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이혼 이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우리를 봐주진 않죠. 부모에게 협조하지 않는 모습들은 늘 그랬듯 계속 존재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의 힘든 부분까지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이후에 엄마도 힘들다면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우울한 상태로 계속 있는다면 그 영향을 자녀분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현재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절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외로움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겪었던 갈등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방감을 느낄 것이라는 걸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이혼 바로 직후에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된 순간들이 있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을 정말로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장에 다니면서 육아와 집안일까지 다 하는 건 잠을 잘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하루가 벅차게 되거든요. 게다가 아직까지도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에 대해서 완벽히 자유롭기는 힘들죠. 그렇다 보니 알고 있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전처럼 소통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일수록 이혼 이후에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만약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일까도 고민을 해보시고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해 보셔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나둘 넓혀 나가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함께 하는 새로운 모임에도 지금부터 참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혼 이후에 혼자 육아를 하면서도 최소한 고립되었다는 느낌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될 거니까요. 어떠셨나요? 이혼 이후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4가지는 꼭 고민을 해보고 데뷔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고민 자체가 남편과 이혼을 하든 아니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든 우리 스스로가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이 고민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독립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되고 감정 조절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에도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남편이 우리 옆에 있든 그렇지 않든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느껴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혼을 하더라도 후회가 가장 적은 이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